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현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가끔 구름 지나는 가운데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인데요. 아침 기온 14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엔 24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일요일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버려지는 옷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보고요. 횡성 한우축제가 오는 10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는 더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출산가정 건강관리비를 1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는 기존보다 2배 많은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7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26일 이후 출산한 평창 군민입니다. 지원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접수합니다. 원주시가 가을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의 조기 채취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전담 기동반을 운영하고 진동 수확기와 굴삭기 등의 장비를 동원해 은행나무 열매를 수확합니다. 열매 수확 대상은 원주 도심의 열매를 맺는 은행나무 1,400여 그루입니다. 영월군은 이달 25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별빛 따라 가을 캠핑 페스타를 엽니다. 이번 축제는 영월읍 덕포 5일장의 야영장 구역에서 열리며 축제 참가비 4만 원은 현장에서 영월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줍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버려지는 옷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쳐 입고 나눠 입는 즐거움을 함께 알아가는 21% 파티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소우의 조항재 모임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모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소우가 어떤 모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소우는 Sustainable Actions in 원주의 줄임말로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싶은 원주 2030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인데요. 매년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해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플로깅, 환경도서 읽기, 비건 음식 먹기 등 즐겁고 재미있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렇군요. 21% 파티라는 이름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행사인지 궁금하고요. 이번 원주 21% 파티의 좀 내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21% 파티에서 21%는 우리의 옷장 속에서 안 입고 잠을 자고 있는 옷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네. 네, 항상 옷장 문을 열면은 분명히 옷은 가득한데, 진짜 오늘 입을 옷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단법인 다시 입다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이렇게 옷장 속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고,
못하는 옷의 평균 비율이 21%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수치를 행사 이름으로 가져와서 21% 파티라는 이름을 되었고 21% 파티는 이렇게 사놓고 안 입는 옷들을 가지고 만나서 서로 바꿔 입고 수선해 입는 파티입니다. 올해는 원주를 포함해서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 전국 18곳에서 21% 파티가 열리고요. 원주는 원주천 앞 평원동에 위치한 카페 아라차림에서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번 행사는 국제 수선 수리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이라고 하면 또 무언가를 고쳐서 다시 쓴다는 의미일 텐데요. 국제 수선 수리의 날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수선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언가 고쳐서 다시 쓴다라는 의미가 맞고요. 그 국제 수리 수선의 날은 2017년 국제 오픈 수리 연맹에서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세 번째 토요일에 열립니다. 물건을 쉽게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문화를 확산시켜서 자원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열리는 2015 전국 수선의 날 행사는 국제 수리 수선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환경 캠페인 행사로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원주에서 열리는 21% 파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옷을 서로 나누는 의류 교환 파티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주에서 열리는 21% 파티 저도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우선 사전에 따로 신청해 주실 거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행사장으로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내 옷을 최대 5벌까지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깨끗하고 손상이 없는 옷을 가져와 주셔야 된다는 건데요. 나는 더 이상 입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소중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가령 실밥이 다 풀리거나 오염이 너무 심한 옷은 가져오시면 안 되겠죠. 꼭 옷이 아니더라도 몸에 걸칠 수 있는 가방, 모자, 신발, 벨트 등 잡화도 가져와 주셔도 됩니다. 단 1인당 최대 5벌까지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우의 SNS 주소인 sa.원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벌을 가져오면은 좀 다른 옷이랑 교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가 입지 않는 옷이 좀 다른 사람에게는 새 옷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수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수선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행사이다 보니까 여러 수선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우선 다양한 수선을 배워볼 수 있는 수선 워크숍이 진행이 됩니다. 워크숍은 기초 바느질 배우기, 바늘 방석 만들기, 치앙마이 직조 바느질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워크숍은 저희 SNS 링크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 주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선 전시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방식으로 개성 있고 멋있게 수선된 물건들을 구경하실 수 있는 수선 전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선 라운지가 운영이 되는데요. 수선 라운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오셔서 수선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느질, 뜨개, 양말목 공예 등 다양한 수선 활동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청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는 수선 워크숍이 전부인가요? 수선 워크숍을 더불어서 저희가 그날 플로깅을 진행을 하는데 네. 플로깅도 사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직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밖에도 다 함께 플로깅을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분들이 플로깅이 어떤 활동인지 잘 아실 테지만 의미를 좀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플로깅이란 좀 어떤 활동이고 이번 21% 파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플로깅은 스웨덴어로 줍다라는 의미하는 플로카업과 영어의 조깅을 합친 말로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입니다. 우리말로는 줍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저희 커뮤니티가 이 플로깅 활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1% 파티에서도 원주천에서 플로깅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원주 농업인 세력시장 관리사무소 앞에서 시작하여 약 1시간 동안 원주천 일대에서 쓰레기를 주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로깅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시면 음료도 한 잔씩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깅도 역시 사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 SNS에서 역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21%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처럼 패스트 패션이 일상이 된 시대에 이런 소비 문화가 또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유행에 따라서 저렴한 옷을 빠르게 만들어 유통하는 패스트 패션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의류연합에 따르면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 그리고 폐수 발생의 약 20%가 패션 산업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의류 폐기물은 약 11만 톤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패스트 패션 소비 문화는 환경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시 입고 고쳐 입는 문화가 좀 확산이 된다면 우리의 일상과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이제 일단 가장 큰 변화로는 우리의 옷장이 가벼워집니다. 패스트 패션 쇼핑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옷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도 아끼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4위 헌옷 수출국으로 옷 쓰레기를 개발도상국에 버려 그 나라의 환경과 국민 건강을 해치는 나라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명도 역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탄소 배출, 폐수, 해양 미세 플라스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끝으로 21% 파티와 또 2025 전국 수선의 날을 함께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네. 21% 파티는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실수록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커지는 행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로깅과 수선 워크숍은 아직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7시 30분에 열리는 원주 21% 파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입지 않는 옷 한 벌이 어쩌면 누군가의 일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되기도 하죠. 이번 21% 파티를 통해 함께 나누게 될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우의 조항재 모임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관광 축제이자 횡성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축제, 횡성 한우축제가 올해로 21살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유니버설 축제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하는데요. 김소혜 리포터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 한우축제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면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유니버설 축제로 설계됐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올해 21주년을 맞는 이번 한우축제는 우아한 휴식이라는 슬로건과 초원우담, 횡성의 청정자연에서 건강하게 자란 한우 이야기라는 주제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세대 통합의 축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베리어 프리 축제,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역 상생형 축제,
이 모두를 통합한 유니버설 축제로 설계되면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휴게 공간, 안내 사인, 여성 화장실, 수유실 등을 확충했고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간을 크게 확대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양한 어린이 체험 부스와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테마존 키즈 그라운드,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애니멀 월드, 한우리 캐릭터를 활용한 한우리 팝업 스토어 등 아이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사진을 찍으며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신규 콘텐츠인 한우리 민속마을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300대 드론이 펼치는 드론 아트쇼, 섬광의 야경을 수놓는 판타지아 라이트쇼, 소규모 거리 공연인 프린지 페스타, 전통 공연이 펼쳐지는 한우리 민속 버스킹 등 낮과 밤 모두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축제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문화관광재단 허태구 사무국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올해 유독 신경을 쓴 부분은 기획부터 설계 운영까지 모두가 누리는 축제인 유니버설 축제로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3년째 축제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성 장애인분들, 어린이 노약자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올해는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고자 베리어 프리 축제로 추진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축제를 통해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며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기획, 디자인 설계를 통해 주요 거점에 약 500석 이상 휴게 쉼터와 구역 및 안내 사인, 여기서 안내 사인은 저희가 아라비아 숫자로 구역별로 이렇게 지주형 형태도 했고요. 좀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바닥에 좀 안내 사인을 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분들을 위해서 휴실 공간을 좀 조성을 했고요. 또 여성 화장실을 대거 확충을 좀 했습니다. 좀 어린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방문객 모두가 축제를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더 특별해진 한우축제 저도 가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한우축제 하면 한우 구이터가 또 유명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횡성 한우축제의 가장 큰 매력은 명품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육즙이 풍부하고 마블링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횡성 한우를 부위별로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횡성 한우 구이터입니다. 올해는 지역의 3개 축산단체가 모두 참여해서 축제장 최대 규모인 약 2,0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대형 구이터장이 마련돼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축제장 내에는 횡성 한우 판매장이 있는데요. 전 부위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역 농가가 직접 운영하는 로컬 푸드존, 횡성의 대표 음식과 간식을 즐길 수 있는 F&B 존도 함께 운영되면서 진정한 미식축제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죠. 축하 공연 라인업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는 박서진, 장민호, 박지현, 이석훈, 적재, 김희재, 또 안성훈 등 화려한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무대를 빛내주실 예정이고요.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단체 공연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횡성문화관광재단 허태구 사무국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횡성한우 축제 기간 동안 축제 인력 및 자원봉사자와 농수산물 및 음식 판매 등 축제 부스 참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공연 참여 등 지역 주민 약 한 600명 이상의 축제를 직접 참여하며 이번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축제장 내 직접 경제 효과가 약 한 30억 원 찍게 됐고요. 또 간접 효과로는 지역 내 한 150억 원 이상의 간접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먹거리 중심 축제 틀을 넘어 문화, 체험,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형 관광축제로 발전하고자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주민과 방문해주시는 많은 방문객분들 모두 횡성한우 축제를 통해 청정 자연 속에서 최고의 먹거리와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를 만끽하며 늦은 가을 아름다운 정취와 함께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횡성 한우축제, 청정 자연 속에서 즐기는 명품 한우와 또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통해서 힐링과 즐거움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오전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주시가 K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K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M83 영화 종합촬영소 등에 따르면 원주 소초면 학곡리 옛 드림랜드 일원에서는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이 촬영 중입니다. 배우 아이와 변우석이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해당 작품은 원주에 23,000제곱미터 규모의 세트장을 조성했습니다. 제작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내년 상반기 중 작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 다른 드라마도 원주에서의 촬영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의 복귀작 역시 원주 소초면에서의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AA가 제작을 맡은 해당 드라마에는 배우 강동원과 김고은이 출연을 검토 중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 강원도 내 다른 지역인 춘천에서 촬영한 김대환 감독의 영화 비밀일 수밖에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아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됐고, 또 강릉을 배경으로 촬영된 김진유 감독의 영화 흐르는 여정도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을 달성하며 화제입니다. 도내 한 영화계 관계자는 다수의 OTT 시리즈와 영화가 강원 촬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형 콘텐츠 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 원주시와 강원도가 K영상 콘텐츠 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보고요. 이어서 횡성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횡성군은 다음 달인 11월 2회차에 걸쳐 국립횡성숲체원에서 2025년 군용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 힐링숲 테라피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1회차는 다음 달 10일과 11일에 열리며 2회차는 같은 달 12일과 13일에 열리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원주 비행장 군용기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 산림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프로그램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활동에 참가하게 되나요? 네, 신청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 거주민으로 최소 2인 이상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한합니다. 총 모집 인원은 200명이며 접수 인원 초과 시 제1종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우선 선정하고 제2종, 제3종 순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일 소음 대책 지역의 경우 연장자를 우선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횡성군청 환경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산림치유 및 산림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서영원 횡성군 환경과장은 이번 주민지원 사업은 군용기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의 심신치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마련했다면서 대상 지역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군용기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분들이 참석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보고요. 이어서 영월군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전국에 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은 최근 영월읍 덕포 드론 비행연구센터에서 청년 인재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친화도시 영월의 비전을 제시하는 드론시티 영월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영월군은 지난 2015년 드론 시범 공역으로 지정된 이후 10년간 꾸준히 추진해온 드론 실증 인프라 구축 상황과 국가 차원의 드론 산업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드론 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예고했습니다. 또 드론 실증 시험 기반을 바탕으로 한 연구 개발,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드론시티 영월의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론 산업은 영월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길 염원하는 비전 선포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네, 끝으로 평창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평창군이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위한 첫돌 기념사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네, 평창군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 첫돌 기념사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민이 아이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평창군은 최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가 아이의 성장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내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은 평창군 출산 축하금을 받은 뒤 계속 거주 중인 만 1세 영아 가구입니다. 지역 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평창군 내 사진관에서 촬영한 돌사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최도원 기자와 한 주간 강원도 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박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